이게?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5월 30일 갤럭시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다시피 애플에서도 미리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먼저 런칭을 했고, 삼성도 미국에서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먼저 런칭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삼성의 자국인 한국에도 이제 이 갤럭시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건데, 요것도 한국 시장은 어차피 이걸 해도 크게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도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 이 서비스가 들어온 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미국이나 호주같이 땅덩어리가 큰 데는 수리하러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가수리 프로그램, 택배로 수리 키트를 받아서 수리하고 이런 게 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그냥 서비스 센터 가서 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왜 이거를 한국에 출시했을까?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센터에 뭐 기존대로 가도 되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가수리 프로그램으로 집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이긴 해요. 이제 막 런칭을 했기 때문에 자가수리가 가능한 모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S20, 21, 22 시리즈가 가능하고, 노트북은 갤럭시북 프로 15.6인치 시리즈의 노트북, 그리고 TV는 32인치형, 요 이제 몇 개의 모델들만 지원한다고 해요. 다만 이제 지금은 조금이지만 점차 이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 소리를 모두 지원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해체쇼를 많이 해봐서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제 수리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가 수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이제 3개의 부품에 대해서 자가 수리가 가능하다 하고, 노트북은 터치패드나 지문인식 버튼 등 뭐 이제 몇 가지의 제품들이 수리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요즘 이제 별명이 이제 노태북이 되었죠.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오랜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도 애플을 한번, 심지어 애플은 직구를 해서 제가 수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어차피 저희 집이나 스튜디오나 서비스 센터가 멀지 않아서 굳이 자가 수리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또 이건 못 참지. 그래서 이제 일단 부품을 구입해야겠죠. 처음에 제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이 부품을 구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니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 했고요. 이때 보면 위쪽에 봤을 때 서비스 안내에 고객 자가 수리라는 게 5월 30일부터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가지 정보, 그 자가 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품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있고요. 심지어 자가 수리 영상도 있네? 삼성 정품 파트로 자가 수리 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런 걸 만든 게, 요즘은 알리나 중국에서 이제 정식 부품이 아닌 서드파티, 약간 이제 가짜 부품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도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이거 가이드 생각보다 영상으로 되게 잘 만들어놨다. 충전 단자 교체 방법. 오, 오케이, 이거 진짜 잘 해놨다. 와, 케이블도 만약에 분해했을 때, 저는 뭐 약간 짬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떠한 케이블인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오, 되게 괜찮은데? 오, 아까 보니까 나사 규격도 보여줬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동영상 가이드는 잘 만들어놨다. 와,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만 더 있다 보니까 한 20분짜리로 되어 있네요. 야, 이건 진짜 잘 해놨다. TV는 솔직히 저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패널 자체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힘을 주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패널이 깨지기 때문에 자가수리가 쉽진 않거든요. 잘 돼있네. 와, 심지어 이게 문서로도 만들어놨네요. 서비스 센터와 다르게 자가수리를 했을 때는 여러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가이드를 적어놨고요. 야, 뭐야, 발열팩, 파손 유리용 아크릴 보호 커버. 야, 진짜 잘해냈다. 나사 규격도 이렇게 적혀있고, 삼성이 수리성이 용이하다는 게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잘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글로 봐도 되지만 잘 모른다, 그럼 영상으로 봐도 되고. 꽤 잘해놨네. 근데 이게 이 제품군에 따라서 사업 부서가 달라서인지 좀 가이드가 좀 통일화되어 있진 않는데요. 봐요. 갤럭시는 리페어 가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갤럭시 북은 북이랑 스마트폰은 또 같은 이제 MX 사업부라서 그런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TV는 또 이제 VD 사업부라고 이제 따로 있거든요.
아 이게 통일성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하다. 와 구매 보증도 등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체를 하게 된다면 내가 새롭게 교체한 부품에 대해서 또 보증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체하고 나서 구매 보증에 대해서도 입력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가 수리했을 때 보증이 어떻게 적용되냐 요게 있는데 홈페이지 아까 전에 위에처럼 제품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등록된 제품에 한해 해당 부품의 보증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와 맞아. 또 디스플레이가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 이거를 내가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반납을 하면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가 수리를 했을 때 택배로 반납할 수도 있고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할 수 있네요. 잘 해놨다. 괜찮네. 야 자금 뭐 파는지 볼까? 수리 공구.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액정 파손율이 이제 보호 커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공구라고 해서 젤패드 포함. 그 뒤쪽에 우리가 스마트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양면 테이프가 뭐 아이포디든 갤럭시든 모두 발려져 있는데 거기에 열을 가하면 요게 조금 이제 늘어나서 이제 떼기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할 수 있는 요 젤패드까지 이제 포함된 키트 있고 화면. 야 이렇게 이제 부품 보니까 좀 신기한데. 이게 보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서비스 센터에서도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게 된다면 하우징, 배터리 모두 교체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다 떼고 붙였을 때 또 이제 처음처럼 그냥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되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통째로 교체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가 수리도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조금 이건 아쉽긴 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액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LCD의 약자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이기 때문에 액정이라는 말이 정확해요. 하지만 이제 OLED로 넘어와서는 이게 액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사실 이제 틀린 표현인데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으로 이거를 액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아니면 화면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액정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야 후면 커버도 그대로 팔아요. 충전 단자는 비교적 교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없는데 아마 스마트폰 배터리가 너무 작고 얇다 보니까 잘못 뜯었을 때 팩이 찢겨져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해서 이제 따로 판매하진 않고 디스플레이를 교체했을 때는 모두 통째로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노트북은 또 배터리 따로 팔긴 하네? 노트북 배터리 교체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그런가? 하단 고무 패드도 팔고 노트북은 디스플레이도 위쪽 부분이 통째로 교체되구나. 케이스. 야 하우징도 따로 파네. 터치패드랑 전원 버튼 이러한 센서들 있고요. TV 분해 공구 있고. 봐요 이게 LCD 패널은 전국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는데 아니 그럼 TV는 굳이 자가 수리가 아니라 어차피 서비스 센터 가야 되면 그럼 센터 가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잖아.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가 있는 걸 살펴봤고요. 또 실제로 했을 때의 경험이 어떠한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수리키트 구입하고 일반 택배는 좀 빠르게 한 점심때 주문하면 다음날 오잖아요. 삼성 자가수리 키트는 삼성닷컴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센터 그 홈페이지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오후에 구입하고 나서 다 다음날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요런 박스에 담겨져서 왔고요. 야 이거 그냥 서비스 센터에서 오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하나는 묵직한 박스이고 하나는 좀 묵직하지 않는 박스 이렇게 두 개예요. 왼쪽에 제가 구입한 거는 S22 울트라 작년에 출시된 모델 제가 이제 하나 깨먹었기 때문에 백커버 레드 요걸로 하나 구입했고요. 또 하나의 제품은 셀프 리페어 툴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두 개 구입했어요. 박스 내용물에 비해서는 되게 좀 크다. 뭔 박스가 처음부터 열려져서 좀 맞고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요 3만원짜리 리페어 툴 요게 아마 디스플레이나 백커버에도 양면 테이프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면 요게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떼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 쿨 핫 젤팩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뜨겁게 한 다음 가까이 대고 나서 요거 열을 좀 받게 한 다음에 뜯는 그러한 kit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거 데워오라는 것도 되어있네. 대략 한 80도에서 10에서 15분 정도 담가 놓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1000W짜리에서 요렇게 막 50초 정도 이렇게 돌려라. 요 와트별로 표시가 되어 있네. 가정용은 700W짜리가 많아서 70초 정도 돌리면 딱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꽤 잘 돼 있다. 나사, 핀. 이건 뭐야? 이거는 들어 올리나 해라 들어있고. 이것도 같이 들어있네.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걸로 탁탁탁탁탁탁탁 들어 올리면 되거든. 요리 킷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이거는? 박스를 엄청나게 재사용한 건가? 테이프가 진짜 많이 발려져 있네. 여기 열면
수리 부품이 들어있고요. 아까 전에 패키지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 백커버는 갤럭시 신제품 구입했을 때 박스 뜯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있고요. 짠. 또 꺼내면 삼성. 포장이 되게 많기는 하다. 되게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꺼내면 오, 백커버 딱 그냥 이렇게 들어있네.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렇게 주는 걸까요? 이렇게 열면 오, 백커버. 이야,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와, 완전히 부품만 들어있네요. 구입할 때부터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교체 가이드나 영상이나 PDF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뭐 그런 게 들어있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끝에 양면 테이프가 모두 발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도 서비스 센터에서는 따로 가이드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자가수리 키트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필름들이 모두 이제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얘 초록색을 떼고 얘 스마트폰 뒤 후면 커버에 붙여가면 되는 것이죠. 카메라 렌즈 부분에도 이렇게 다 필름이 쌓여져 있어요. 오늘 제가 자가수리할 제품은 갤럭시 S22 울트라, 제가 작년에 구입해서 실제로 사용한 모델이에요. 얘도 아마 영상에서 자주 등장을 했을 텐데 제가 이게 깨졌다고 되게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고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 깨진 김에 또 삼성에서 자가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런칭한 김에 이 백커버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은 좀 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좀 데워오겠습니다. 정확하게 70초 데우고 나서 지금 뜨끈뜨끈한 상태고요. 아마 이렇게 올려놓고 몇 초 있으면 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열 줘야 되죠? 아무리 제가 많이 이제 해체쇼를 해봤다고 하더라도 사용 설명서 봐야겠는데요. 설명엔 발열팩을 3분간 올려두세요. 제품 또는 배터리가 열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뭐야 이거? 딱 적혀있네요. 그림에서도 보니까 카메라 쪽에 왼쪽에 이렇게 덮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에 흡착기로 인해서 들어올리고요. 이게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면씩 돌려가면서 한쪽 이렇게 뜯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노가다인데? 이 힘으로 떼면 떼지거든요. 후면 커버는 이미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쪽 면 데웠으니까 이쪽 끝에 흡착반 대고. 오, 쉽지 않은데? 오. 지금 저는 설명서 반대로 윗부분부터 좀 쉽게 떼어져서 지금 윗부분에 살짝 넣었고요. 여기서도 좀 깊숙하게 넣으면 안쪽에 있는 케이블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유리가 부서진 부분이라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떼졌기 때문에 아마 살살 떼면 지금 접착 테이프 여기 보이죠? 요 사이에 접착 테이프들이 열을 가하면서 살짝 말랑말랑해진 틈을 타서 이렇게 떼는 거고요. 이것도 예전에는 사실 더 쉽긴 했어요. 하지만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안쪽에 물이 흡수되면 안 되니까 아주 단단하게 물려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벗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백커버 깨진 거 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편에는 깨지진 않았어요. 반대편에는 색상을 입히는 시트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깔끔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되게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하단 단자를 교체하게 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케이블을 제거하고 아래쪽 케이블을 제거하고 여기 하단에 있는 C타입 단자만 교체를 하면 되고, 만약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야 된다 그럼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거를 교체하면서 약간 세미 해체쇼가 되어버린 건가? 아니 내가 S22 해체쇼를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해체를 한 상황이고요.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OIS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잔망경으로 된 카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교체할 녀석이 요거거든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존재하진 않아요. 모두 다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해체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자가 교체 중에서 다른 건 난이도가 쉽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카메라 렌즈 부분에 먼지가 않거나 약간 이물질이 묻었을 때 얘를 닫게 된다면 카메라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자가 수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제가 뜯자마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라서 뭐 이제 이물질은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거, 이게 한 번에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저 이거 카메라 렌즈 보는 거 좀 줄 수 있나요? 일단 먼지가 앉았을 수도 있으니까 먼지만 한번 털어주고, 카메라 렌즈는 손으로 만지지만 않는다면 이물질이 그렇게 묻진 않아요. 이렇게 먼지만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 요거 떼주고,
카메라 렌즈부도 떼주고요.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쉽잖아.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잘 붙여질 수 있도록 요렇게 하고, 아까 전에 양면 테이프 뗄 때 우리가 열을 가해준 거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열감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양면 테이프를 살짝 녹인 다음에 위쪽에,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책 같은 거나 무거운 거 위에 한 이제 10분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잘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붙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자가 수리를 하게 된다면 나만의 비스포크를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순정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비스포크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예전에는 삼성에서 돈만 주면 내가 하우징이나 백커버의 색상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교체를 할 수 있었지만, 요게 나중에 가면서 원래 순정 색상이 아니면 돈을 내더라도 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블랙을 구입했는데 커버만 화이트로 바꾸고 싶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자가 수리를 하면 이것처럼 삼성닷컴이나 통신사 전용 모델로 나온 백커버 요런 게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모두 가능해졌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갤럭시 S20 투명 에디션, 그런 거를 만들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면 커버 수리가 모두 끝났고요. 그리고 이거를 찾아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자가 수리를 했을 때 센터에 갔을 때의 수리비 차이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결과, 제가 오늘 수리한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센터에서 수리했을 때는 대략 한 30만 9천 원에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재값 그리고 수리 비용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자가 수리 키트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교체를 하게 된다면 28만 3천 원, 거의 공비 수준으로 2만 6천 원이 빠진 가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었고요. 디스플레이를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가격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이때의 차액은 조금 더 벌어져서 한 6만 5천 원 정도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제가 오늘 한 후면 커버를 수리하잖아요. 딱 공비 그 수준이에요. 9천 원이 빠진 가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이제 차익이 존재했고요. S20 울트라는 오히려 이때의 금액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구형 기종으로 가면 갈수록 수리비의 차이는 조금 더 많이 존재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리가 쉬운 후면 커버의 경우 9,000원 정도의 차이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면 커버가 깨진 김에 삼성이 새로 나온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교체를 해봤고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수리 키트를 구입하는 거, 요거하고 드라이버를 구입하는데 3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센터 가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 안 했는데 있잖아요. 요즘은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많아지면서 요것도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된다면 방수 방진은 사실상 거의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요것도 센터에 있는 전문 장비로 얘를 완전히 압축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스트까지 모두 거쳐야만 방수를 어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가 수리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 날 때 서비스 센터에 가서 요거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저처럼 이렇게 비스포크 에디션을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크게 하진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커버를 덮을 때 렌즈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 요거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 디스플레이처럼 완전히 큰 거를 교체하게 된다면 나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된 제품, 그것도 후면 커버를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색다른 모습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서 센터 가서 방수방진 점검을 받고 나서 사용하면 이것도 나름 뭐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저도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굳이 이거를 뭐 영상으로 찍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 S22 울트라가 깨진 김에 한번 새로운 다른 컬러로 백커버를 교체해봤고요. 난이도 자체는 쉽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자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가지 전자기기를 뭐 분해하거나 조립해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운 난이도일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대부분의 유저분들에게는 서비스 센터, 삼성 서비스 센터 엄청 많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